안녕하세요, 불량TV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요, 큰 병을 이겨내고 다시 최고의 스타가 된 축구선수 탑10을 선정하였습니다. 10위는 호나스 구티에레스입니다. 2010년대 전후 뉴캐슬이 암흑기를 보내던 시기 팀을 지탱해준 선수가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출신이었던 호나스 구티에레스는 22살에 스페인으로 건너와 유럽 무대에서 뛰기 시작했고, 뉴캐슬에 합류한 시점은 마요르카에서 뛰어난 활약을 했던 2008년이었습니다. 뉴캐슬에 왔지만 부상, 감독 대행과 불화로 주전에서 멀어져 갔고, 팀은 2009년 EPL 출범 이후 최초의 강등이라는 불명예를 쓰며 최악이었습니다. 뉴캐슬을 떠나지 않고 재승적의 일원이 되었고, 이후에도 파듀 감독의 지도 아래 전성기를 누립니다. 하지만 31살에 갑자기 찾아온 고환암. 2013년 10월 구티에레스는 자국에서 왼쪽 고환을 절제하며 항암 치료를 꾸준히 받았고 결국 완치에 성공합니다. 2015년 3월 감격스러운 복귀 전에 뉴캐슬 팬들은 모두가 그에게 박수를 보냈죠. 단순히 복귀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2014-2015 시즌 최종전 웨스트햄전에서 한 골 1도움으로 맹활약하며 2대0 승리를 겨닌 팀의 자력 잔류를 만들어냈습니다. 암을 이겨낸 선수 맹활약은 인간 승리 그 자체였습니다. 9위는 제니퍼 비티입니다. 여자 축구에서 수비 리더 한 명이 팀을 얼마나 단단하게 만드는지 그걸 보여준 선수가 스코틀랜드 대표 수비수 제니퍼 비티였습니다. 아스날 여자팀에서 뛰기도 했고 큰 경기에서 흔들리지 않는 센터백으로 팀의 후방을 지켜주었던 베테랑이었죠. 그런데 2020년 10월 비티는 유방암 진단을 받습니다. 선수 생활에 치명적일 수 있는 소식이었지만 비티는 숨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담하게 병을 공개한 것입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죠. 진단을 밝힌 뒤 치른 경기에서 비티는 코너킥 상황에서 직접 득점까지 해냅니다. 8위는 아비달입니다. 과르디올라의 바르셀로나가 전성기를 달리던 시절 허리암 뒤에서 묵묵히 헌신하던 수비수가 있었습니다. 왼쪽을 책임지던 프랑스 수비수 에릭 아비달. 그런데 2011년 시즌 한가운데에서 간의 종양이 발견됩니다. 입원 후 수술, 그리고 모두가 이제 끝인가를 떠올리던 순간, 하지만 아비달은 예상 밖의 빠른 컴백을 합니다. 2011년 5월 3일 챔피언스리그 준결승 레알 마드리드전에서 복귀했고, 그 시즌 바르셀로나는 웸블리에서 열린 챔스 결승에서 맨유를 꺾고 유럽 정상에 오릅니다. 그리고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는 순간 명장면이 탄생했습니다. 트로피를 들어올리는 영광을 아비달에게 맡긴 것이었습니다. 아비달은 2012년 4월 결국 간 이식 수술까지 받게 됩니다. 그리고 2013년 4월 6일 마요르카전 86분 교체 투입으로 무려 406일 만에 공식전 복귀를 해냅니다. 그날의 박수는 경기력보다 살아 돌아온 사람에게 보내는 존경의 박수였습니다. 7위는 아르체비입니다. 선수 인생이 늦게 핀 사람은 있을지 몰라도 두 번이나 무너졌다가 다시 정상급으로 복귀하는 건 축구선수에게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탈리아 수비수 아르체비가 해냈습니다. AC밀란과 키예보, 제노아 등을 거친 그는 이탈리아에서 주목받는 수비수였지만 2013년 사스올로 입단 테스트를 받는 자리에서 자신의 왼쪽 고환에 암세포가 자라나는 것을 발견합니다. 다행히 암을 조기에 발견해 수술한 아르체비는 그해 9월 그라운드에 복귀했지만 병마를 쉽게 떨치지 못했죠. 아르체비는 몇 달 뒤 도핑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또 나왔고 고환암 재발이 드러난 것입니다. 아르체비는 극복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생각했다고 말할 정도로 절망적이었던 상황. 아르체비는 포기하지 않았고 암 치료 후에 2015년 10월 18일 유벤투스전부터 무려 100경기 연속 풀타임 출장이라는 대기록을 세웁니다. 6위는 에드가 다비즈입니다. 축구팬이라면 곡을 쓴 축구선수 한 번쯤은 봤을 상징적인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에드가 다비즈. 미드필드에서 거칠 것이 없던 그의 모습 때문에 핏불이라는 별명이 있었던 다비즈는 아약스에서 챔스 우승의 핵심 중 한 명이었고, 유벤투스에서 지단과 호흡을 맞추면서 6년 동안 많은 우승을 이뤘습니다. 녹내장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눈에 발병하는 질병으로 잘못되면 실명까지 할 수 있는 이 병으로 인해서 다비즈는 눈을 보호하기 위해 피파의 특별 허가를 2000년에 받아 고글을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4개 머리와 고글은 다비즈의 실력과 합쳐지면서 그만의 트레이드 마크가 되었죠. 5위는 나초입니다. 레알 유스 출신으로 레알에서 프로 데뷔를 마쳤고 2024년까지 레알에서만 뛰었던 레알 마드리드 전설. 나초는 처음엔 백업이었지만 2016년부터 점차 경기 수를 늘려나가며 팀의 주축으로 떠올랐습니다. 레알이 리그와 챔스, 컵 대회 등 여러 대회를 나가야 하는 팀인 만큼 나초의 헌신은
팀에 꼭 필요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센터백뿐만 아니라 좌우 풀백 모두를 소화할 수 있던 나초는 레알의 소금 같은 존재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나초에게도 아픈 상처가 있었죠. 12살에 당뇨병 진단을 받고 나서 의사는 나초가 더 이상 축구를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진단을 한 것입니다. 다른 의사를 만나서 운동과 자기 관리를 일반인보다 3배는 더 잘해야 한다고 조언을 받았고, 나초는 다른 선수보다 더 피나는 노력으로 선수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나초는 당뇨를 이긴 게 아니라 당뇨와 함께 정상에 올라선 인간 승리였습니다. 4위는 세바스티앙 알레입니다. 매년 2월 5일은 세계 암의 날입니다. 2023년 2월 5일 분데스리가 도르트문트의 세바스티앙 알레는 암 투병을 이겨내고 이날 헤더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라운드에 있던 대부분의 도르트문트 동료들이 그에게 다가와 축하했습니다. 9개월 만에 득점이었기 때문. 아약스에서 뛰었던 알레는 2022년 여름 도르트문트 유니폼을 입었지만 새 시즌 훈련에서 고환암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어진 정밀 검사에서 종양이 악성인 것으로 나타났고 결국 알레는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2차례 수술과 4차례 항암 치료를 받아야 했죠. 알레는 결국 2023년 리그 후반기에 복귀해 9골 4도움을 기록하며 리그 2위에 큰 기여를 해냅니다. 그걸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2024년 2월 조국 코트디부아르를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결승으로 이끌었고 알레가 결승골을 넣으면서 우승을 완성합니다. 3위는 산티 카솔라입니다. 스페인 비아레알에서 두각을 나타내 스페인 국대에 꾸준히 선발되었고 2012년 아스날로 이적해 첫 시즌 리그 12골을 터뜨리며 마법을 선보인 카솔라. 새 시즌 동안 엄청난 활약상을 보여준 뒤로는 여러 번 찾아온 부상 여파로 기량을 유지하기 힘들었습니다. 아킬레스건 부상 이후 수술 부위가 괴사해 다른 부위를 이식해야 할 정도로 문제가 심각했죠. 일상생활이 가능하면 다행이고 선수로 복귀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카솔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기나긴 회복과 재활 끝에 34살의 비아레알로 돌아왔고 2시즌 동안 다시 카솔라다운 축구를 보여줍니다. 2019-20 시즌 리그 11골을 넣을 정도로 살아난 것. 2023년 카솔라는 유소년 시절 자신을 키워준 레알 오비에도로 20년 만에 복귀하며 낭만을 보여줍니다. 카솔라의 커리어는 기술보다 버팀이 더 아름다웠습니다. 2위는 에릭센입니다. 축구 역사에서 가장 충격적인 장면 중 하나가 아닐까요? 2021년 6월 13일 유로 2020 덴마크 대 핀란드전. 당시 덴마크 유니폼을 입고 선발 출전했던 크리스티안 에릭센은 갑작스럽게 심정지로 쓰러집니다. 토트넘에서 300경기 이상을 뛰면서 챔스 준우승의 주역이자 덴마크를 상징하는 에릭센이 메이저 국제대회 중 쓰러지자 선수들과 가족들은 충격에 휩싸입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의식을 되찾았고 약 1년 만에 그라운드로 돌아옵니다. 세리에 A 규정상 체내 이식형 제세동기를 삽입한 선수는 등록이 불가했고 2022년 겨울 북유럽 선수들이 대거 있던 브렌트포드로 팀을 옮겨 뛰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건 이후 맨유에서 100경기 이상을 뛰었고 그의 열정은 꺼지지 않아 2025년 여름 독일 분데스리가 볼프스부르크로 입단해 열정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덴마크 국대 역시 정신적인 지주로 역대 최고인 A매치 147경기째를 소화 중입니다. 대망의 1위는 데이비드 브룩스입니다. 웨일스의 공격형 미드필더 브룩스는 날카로운 킥과 넓은 시야, 정교한 패스를 바탕으로 많은 주목을 받는 선수였습니다. 2018년 본머스 유니폼을 입으며 본격적인 전성기에 돌입함과 동시에 팀의 에이스로 거듭났죠. 그런데 2021년 10월 예상하지 못한 혈액암 2기 진단을 받으면서 그의 축구 인생 최대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제 불과 24살에 받은 암 판정이었죠. 그리고 7개월 만에 브룩스는 완치 판정을 받았고 2023년 3월이 돼서야 본머스 명단에 이름을 올립니다. 무려 536일 만에 1군 복귀였습니다. 좌우 윙어로 본머스의 꾸준한 백업맨이 된 브룩스는 웨일스 국대에 다시 뽑혀 암 회복 후 첫 A매치 골을 라트비아전에서 기록합니다. 혈액암을 이겨내며 기적을 만든 브룩스의 축구 인생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클릭을 부탁드립니다.